제가 말씀드릴 화면을 방금 공유했는데요. AI 융합교육 학위 논문 연구 주제 논의라는 주제로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위 논문 연구 주제는 일전에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서 대학별로 연구 주제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분류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굵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AI 교육 내용, AI 교육 방법, AI 교육 정책, AI 역량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AI 교육 내용 및 방법 관련해서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말씀드리겠고요. AI 교육 정책 및 역량 관련해서는 AI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AI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약간의 제언을 하겠습니다. AI 융합교육 학위 논문 연구 주제란 제목에서 학위 논문이란 말을 일단 지우면 AI 융합교육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찾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대학에서 제출하신 그 연구 주제 중에 6개 중에 첫 번째 AI 교육 내용 및 방법 관련 연구 주제를 보겠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살펴보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머신러닝의 개념을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3가지 주제로 개발하는 연구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 군집 회귀, 우리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류 군집 회귀를 언플러그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특별한 정보 도구 없이 언플러그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이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지식 그래프 잠시만요. 지식 그래프 학습용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개발이라는 논문 되겠습니다. 지식 그래프는요, 우리 정보 분야에서 큰 정보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 그래프 학습용 언플러그드 활동 보드게임, AI 분야에 활용되는 지식 그래프를 보드게임으로 개발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특징이 초등에서 그 정보기기를 쓰지 않고도 교육하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에서는 그 놀이와 체험 활동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과 통합 AI 소양 프로그램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교과 통합적 소양 교육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는 그런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교과 통합적으로 소양 교육을 연구하는데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효과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교육 정책 및 역량 관련 연구 주제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인식 연구인데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인식, 전반적인 환경 요소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해서 하는 연구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도 우리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 텍스트 마이닝을 융합교육 인식에 접목해서 하는 연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역량에 대한 연구인데요. 인공지능 교육 인증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인증제는 여러 대학에서 아마 연구되는 것 같습니다. AI 교육 인증제, 교육대학교에서 AI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인증할 가능성과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 되겠습니다. 초등교사나 예비교사의 AI 교육 수양을 쌓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연구로 보이고요.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기 위한 연구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기준안 개발이라는 연구 주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양,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교육대학교를 카테고리로 설정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전반적인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양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해서 영역별 소양, 지식, 기능, 태도, 영역별 검사 기준을 마련해서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 되겠습니다. 국내 분야별 교육 구성원의 인공지능 소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리터러시 기준안을 연구하는 연구가 연구 주제로 설정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6가지 논문에 대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 교육대학의 그 융합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 방법, 교육 정책 및 역량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있을 듯한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교육 전반에 대한 융합 연구라는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AI 플러스 교육 전반. 앞에서도 연구 주제 살펴보면 교육 전반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AI 플러스 교육을 하기 위한 융합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소양 연구랄까, 또 내용 연구랄까, 또 활용 연구랄까 그런 연구가 있겠습니다. 여기 6개 정리한 거 외에도 제출해 주신 그 연구 주제 소개를 살펴보면요. 몇몇 대학에서는 교과 융합에 대한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든가 가정교과라든가 타교과 융합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소개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 AI 교과 융합 연구가 이 교육대학교에서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교의 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서 수집한 연구 주제 중심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발표와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AI 교과 융합 연구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정리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AI 융합교육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안병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첫 번째 2020년 첫 번째죠. 이 AI 융합교육 포럼에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이 감개무량한데요. 예, 저는 또 이 대학에서 어, 모아주신 연구 주제 발표를 저도 몇 가지 선별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덕회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연구 주제 모여진 게 나누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첫 내용을 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요. 예, 좀 중복이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제가 이쪽 연구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연구 주제가 총 15가지였고요. 네, 여기 교대도 있고 사범대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었고 제가 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분들의 논문을 또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처음에 경북대 자료를 보낼 때는 여기 이제 한 분만 제가 자료를 보냈지만, 네,
저희 경북대에 지금 이번에 9명이 졸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8개의 논문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 몇몇.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3개의 논문을 제가 대략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이 초등 부분을 제가 어, 예, 어떻게 교수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일단은 여기 넣었습니다. 초등 분야가 한 5개, 6개쯤 있었고, 그 다음에 중등 교과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교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논문들이. 그리고 그 밖에 말씀하신 뭐 AI를 이용한 연구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정책에 관련된 것들에 을 주제로 삼은 학위 논문이 또한 8개, 그리고 경북대 안에서도 한 3개 정도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과하고 융합하여 논문 주제를 선정한 것들입니다. 네, 이게 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프로그램, 이 창의 융합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 이게 사실 교과하고 딱히 융합이 됐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메이킹 프로그램을 실과 수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창의 융합 마인드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효과를 측정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이게 다음을 안 내려가지. 예. 그다음은 저희 경북대학교에 이제 이번 졸업 예정자인데요. 가정교과하고 융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하신 게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 개념을 좀 적용한 교수 학습 모델을 분석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가정교과하고 AI 기술을 융합해서 8차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일단 어떤 챗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학생의 뭐 어떤 상태를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중학교 1학년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이 8차시 수업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교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효능감이나 내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주대학교의 고호경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께서는 인공지능 교과하고 초중고 이제 초등만이 아니라 중등에도 교과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코스페이스 에듀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하여 음악 미술 프로그램, 뭐 작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엔트리 코딩을 활용해서 이제 나눗셈 초등학교 나눗셈 능력 향상도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고요. 네. 이 코딩의 어떤 계산 원리하고 나눗셈 계산 원리하고 연관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어 이게 제가 약간 분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 경북대학교에 제가 어, 그 네, 소개를 드리고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넣었는데요. 이분이 뭘 했냐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죠.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측정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뭐 도구가 필요하고 했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고. 근데 이제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생이 적어도 이 화면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간단하게 구현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여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경북대학교 계신 분인데 기술 정보 교과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또 도구를 거기에 얹어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제작을 했어요. 뭐 아두이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실제 작동하는 어떤 고카트 자동차 같은 거를 설계하고 제작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다시 새로 제안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듀테크 기술, 이제 웹 플랫폼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이 뭐 학습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평가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이런 에듀테크 기술들을 활용해서 했더니 효율이 좋더라. 이것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 다 융합해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하고 연결이 되진 않지만 뭐 다른 부분의 또 논문들도 여러 있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거죠. 인공지능 리터러시 기준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AI 교육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이런 논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또 좀 다른 거지만 이제 AI를 이용해서 HTTP 테스트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HTTP 테스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H가 하우스고 트리, person 이런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해진 객체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의 형태 등을 이용해서 어떤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정해진 객체를 그리고 한 것이니까 어쩌면 인공지능이 이런 이미지 뭐죠? 탐지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이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런 학생 심리 상담 혹은 이제 학생 심리 상담에 대한 데이터 구축 이것을 이제 학교 단위 혹은 교육청 단위, 학급 단위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제가 흥미로워서 저희 경대 이 논문 주제를 하나 넣었는데요. AI 교육을 하거나 AI를 활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할 때 보면은 사실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 플랫폼도 많고 내가 AI의 어떤 저작 도구를 뭘 쓸까? 어떤 툴을 쓸까? 만약에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에 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좋아야 이런 AI 툴이 돌아갈 것이냐. 이런 가장 밑바닥단계 AI 이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환경 설정이죠. 이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거에 관한 논문도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AI 코딩 도구나 패키지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어떤 교육 환경에 맞는 이런 AI 환경 설정을 제안해 주는 이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약간 방향을 잘못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논문 주제를 쭉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흥미롭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들을 뭐 종합해서 어떤 제언을 드리거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들을 소개해 드린 것만으로도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